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이제 거의 봄이네요. 날씨 엄청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소비를 조금씩은 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 400명대, 500명대 계속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사가 조금씩은 생기를 찾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배달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먹자골목이나 이런 음식점들에 가서 보면 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야장을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야장을 까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북적북적하고, 이제 코로나가 확 유행으로 확산세가 번지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고 경기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4시에 미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다 구분상가잖아요. 그래서 한 건물이 세입자 분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건물주들끼리도 서로 몰라가지고 좀 건물이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있어요. 관리소장님도 한 2년 전에 관뒀는데 그거 관둔 것조차도 건물주한테 얘기해준 세입자도 없고,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돈이 안 나가니까 그냥 서로 뭐 나몰라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당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제 제대로 고쳐라 해가지고 요번에 좀 제대로 고치려고 4시에 미팅을 갑니다. 저번 미팅에서 이제 건물주끼리 다 돈을 모아서 고치고,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관리소장님을 잘 모셔가지고 완벽하게 건물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인데, 고치려고 이제 건물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공사 견적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고쳐야 될 게 옥상에 물탱크랑, 그리고 물탱크 라인, 그리고 소방 뭐 스프링쿨러 등등, 그리고 지하에 배전판에서 전기 배분되어 있는 거, 이거를 싹 교체하기로 했어요. 건물이 한 2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고칠 때 한꺼번에 제대로 고치자 했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3천만 원, 2,7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건물주들이 진짜 헉했어요. 헉.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리고 견적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도 공사업체를 데리고 와서 견적을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를 조금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건물주 분들은 보셔서,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저도 이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견적 보는 거랑 조금 이제 대화하기는 제가 나을 것 같아 싶어서 그냥 제가 대표로 하겠다. 예, 그분들도 원하시고 해서 제가 건물 관리하시는 소장님이랑도 계속 통화를 하고, 그 전기업체 대표랑도 통화를 하고, 소방업체 대표랑도 통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2,150만 원까지 다운을 시킨 거예요, 공사를. 그렇게 금액을 다운시키고, 오늘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단체 카톡방에다가 제 거를 올렸죠. 제 거 계좌번호를 올려가지고 건물주들이 7명이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n분의 1이 아니고 건물의 면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 면적 지분대로 정확하게 나눴더니, 어디는 600만 원,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300만 원, 어디는 500만 원, 어디는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보냈더니 최종적으로 어저께 돈이 다 입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10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입금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이제 현장 공사하시는 분을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계약금 및 뭐 1차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30% 정도 드리고, 중간에 공사되는 거 체크해가지고 한 50% 드리고, 나중에 완료돼서 잔금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제 제가 관리를 맡아서 하긴 하지만 제가 또 저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주분들께서, 그래서 완벽하게 좀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재밌는 영상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구분상가를 샀을 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소방 당국에서 과태료도 나오고, 관리소장님이 안 계시다면 세입자들도 다들 나몰라라 하다 보니까 건물이 어디가 고장나고 부셔져도 서로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는 이 지금처럼 통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연에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구분 상가를 사시더라도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는 거고요. 보통은 구분 상가를 사시게 되면 웬만한 건물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관리소장님도 실제로 계시고 뭐 관리 사무실도 있죠. 보통 건물에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세입자들끼리 작년 2년부터 관리비를 안 걷었다 그래요. 그때가 아마 관리소장님이 관두고 나가신 상황인데 관리비 안 내니까 본인들은 좋잖아요.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매달. 그래서 그냥 그렇게 냅두고 계속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흘러가지고 소방서에서 건물주들한테 이제 연락이 간 거예요. 아니 왜 정기검진을 안 하냐? 그래서 저희는 모른다. 보통은 정기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소장님이랑 세입자들이랑 얘기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고 그런 걸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연락이 올 일이 없으니까 저도 그 건물을 8년째 갖고 있는데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 관리되어 있나 보다 했는데 결국에는 소장님이 관두고 나가셨는데 세입자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신경을 쓰고 새로운 소장님을 모시려고도 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내는 관리비는 아까우니까 그냥 내지 말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2년이 흘러서 이런 작은 구멍이 엄청 큰 구멍이 돼서 이제 이 구멍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세입자들한테 모여가지고 제가 저번엔 얘기는 했어요. 저번에 다 같이 모였어요. 14명. 건물주 7명, 세입자 7명. 그래서 제가 대표로 나이는 제일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년 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14명이서 공동 책임이다. 물론 건물주가 해주는 게 맞지만 이게 과연 2년이 흐른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다 해주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2년 전에 관리소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건물주들한테 세입자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고치자 하면 아마 그때 갔으면 건물주들이 다 고쳤을 거다. 근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을 테고 한 1,000만 원 안쪽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관리비를 내기 싫어서 안 내고 계속 장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노후화가 더 됐으니까 이제 통째로 다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14명이서 나누자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 책임으로 나누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세입자들이 바뀐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 나는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걸 왜 부담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 좋다. 그러면 그냥 요거는 저희가 건물주들끼리 7명이서 나누겠다. 대신에 과태료가 나오면 그거는 어찌됐건 세입자분들께서 관리를 안 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분들이 또 코로나 말씀하시죠. 경기도 힘든데 과태료도 낼 돈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건물주가 다 내라. 공사 비용도 건물주가 다 내고 과태료도 건물주가 다 내라. 근데 문제는 건물주들 중에서 월세 못 받은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선 건물에 대해서 고치는 거는 건물주들이 우리가 그래도 한번 고치자. 돈이 뭐 2천 몇백만 원이 나오긴 하지만 한번 7명이서 고쳐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과태료 부분은 나오는 거 보고서 얘기는 하는데 세입자분들께서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서 과태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100%가 아니면 50%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일단락 되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과태료가 뭐 한 1,000만 원 나온다고 했던 거를 지금 소방당국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7집에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저희랑 나눠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무튼 뭐 요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늘은 4시에 제가 대표로 그 건물 부천 중동에 있는 골든프라자 건물 대표로 이제 업체 미팅이 4시에 있어가지고 가서 좀 상담하고 계약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찍고 제가 여기서 또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 다른 건물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런 실수는 다시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나이 먹고 다른 건물도 관리소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겠다 싶어서 유익한 정보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남깁니다. 건물관리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소방, 전기,
그리고 세입자들 문제, 이런 것들, 건물주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건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현장으로 가서 한번 4시 미팅 한번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연세들이 굉장히 저보다 높으세요. 근데 저한테 허대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좀 인정해 주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대표로 맡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건물 영상을 제가 찾아서 올렸잖아요.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거고, 제가 실제로 사고 싶은 물건들만 저는 사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근데 만약에 사고 싶은 물건을 찾았는데 제가 돈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영상에 안 올리고 제가 삽니다. 이거는 100% 사실이에요. 저번에도 몇 달 전에도 제가 산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도 좀 좋은 거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데, 제가 그렇게 문자로 달라고 하시는데도 전화가 정말로 많이 오는데, 전화가 오셔서 대부분 제가 부동산 업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8억 8천에 나온 거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냐, 이거 정말 얘기 많이 나오고요. 저는 모른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 거고 부동산을 연결시켜주겠다. 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인데, 이제 부동산 통해서 건물주랑 이제 얘기가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건물주 마음이죠. 근데 어찌됐건 제가 듣기로는 8억 8천짜리 건물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이제 내 건물이 이렇게 인기가 많나 보다. 제가 영상에 올렸잖아요. 내 건물이 이렇게 인기 많나 보다 하고서 생각을 바꾼 건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이거 한 10억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지, 어찌됐건 9억 7천으로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구독자분께서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올랐으니까.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 가격에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건물이다. 8억 8천에서 조금 깎아가지고 8억 5천 정도에 진행을 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한 12억, 13억, 15억까지 보고서 이제 판매를 하면 된다. 대신에 매도를 하면 되고, 수리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좀 낡은 건물이지만 땅이 넓고 그 주변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 정도면 80평 치곤 괜찮다. 8억대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화가 와서 이제 또 화를 내십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았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로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로 그 가격이었고, 그 부동산에다가 전화 통화까지 하고서 확인 후에 올리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물주가 가격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그리고 또 가격을 깎아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리고 또 제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좋은 물건이 나오면 영상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괜찮다 생각하셔서 사시면, 아마 제 예상이 거의 맞다고 하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뭐 크게 보실 수도 있고 금방 팔면 작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가격이 떨어질 만한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오르면 올랐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8억 8천에 나온 거를, 가격이 인상된 거를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댓글에도 절대로 사지 말아라. 그 가격에는 아니다. 내가 예상가는 8억 5천에서 8억 8천 그 사이인데 굳이 그 가격 주고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가격이 올랐는데 제대로 알고 영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참 이런 거 보면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참 별의별 분들 다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하고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뭐 이런 걸로 어떤 단 1%도 내가 힘들어하거나 타격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전화가 가격 깎아달라랑 금액이 올랐네요랑, 예,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길 바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
제가 부동산 연락처를 연결을 해드리는데 그 부동산 통해서 건물주한테 전화가 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격을 깎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건물 근처에 가셔가지고 두리번 하면서 건물주 찾던가 혹은 제가 알려드린 부동산 외에 바로 앞집이나 옆집 부동산 가서 그냥 찔러보던가 그러면 이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내 건물이 인기가 많아졌나 보다. 가격을 올려야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 책임도 아니고 뭐 여러분 책임도 아니죠. 그냥 건물주가 가격을 올린 거죠. 왜? 많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제일 좋은 건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부동산 전화번호를 전달해 드리면 거기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공인중개사가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서 금액을 다운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영상 올리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가격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 안 되고 붙었는데 부동산 소개시켜줘서 건물주랑 협상했는데 건물주가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저한테 화내시는 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제 물건을 보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어차피 건물은 땅이랑 부동산, 뭐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땅이랑 상가 같은 건물은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내일보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좋아서 사셔가지고 이득을 보시면 저 또한 뿌듯하잖아요. 그냥 그게 전 다예요. 아시겠죠?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을 내고 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짠돌이 만수르였고요. 우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건물 하자 보수 이런 거 관련해서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지 한번 찍도록 해볼게요. 네, 이게 물탱크. 네. 이게 물탱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 많이 다니는데 에이스 에이스 노래방 가면은 네. 이게 이제 전기 판넬이 있어요. 이건 내가 사진 보냈어요. 네. 전기 판넬이 이 건물도 전기 안전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거 여기 오면 배제 그 사람 뭐 고치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계량기가 요돌.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기사를. 계량기가 현재 8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공룡이 있어야 돼요. 공룡이 하나. 네. 근데 여기가 판넬이 막 이렇게 어디 가보면은 이게 전체 판넬이 이게 뭐 75A나 아니 100A 있으면 여기가 각자 막 20A, 50A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야 네. 되는데 이게 지금 개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걸 고쳐라 그랬더니 또 이거는 한전하고 관계도 되고 뭐 네. 그때 말씀하셨던 용역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래도 꼭 이거를 뭐 고치려면 건물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도 우선 이것만 하면 이제 소방법이 통과가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견적을 냈다가 이거는 안 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견적은 아예 안 넣었지. 네, 그쵸. 안 처음에 넣었어요. 아예 안 넣었죠. 자, 2,700일 때도 안 들어갔죠. 지하로 가시면은 지하에 가시면은 이게 판넬이 2개가 네. 있어요. 이게 소방이에요. 아니.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설명. 잠깐 알아듣게 돼. 자 여기도 이제 여기 배기팬도 있고 소방도 네. 있고 여기가 정화조가 있는데 네. 정화조 붙는 스위치가 그러니까 수십 개 있어요. 네. 중간에 이게 이제 판넬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방 판넬이 여기에 이제 불이 다 안 들어와. 이놈을 다 뜯어 고쳤어요. 네. 고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기계실로 오면은 대형 모다가 3개가 있어요. 네 개. 네. 네 개. 4개요? 네, 네 4개가. 그래서 이놈을 다 교체를 해요 이번에는. 네. 요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며칠 전에 마지막에 저랑 통화하셔갖고 봐달라고 해서 네. 봤더니 이것까지 했는데 2천 뭐 얼마가 700. 늘어났어. 네, 700 그쵸. 했는데 네. 나는 이걸 네. 되는 줄 알고 네, 맞아요.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설명 네. 못 알아들으셔서 네. 모른다. 갖고 다시 내가 통화를 했던가 문자를 네. 보내줘갖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들어갔던 건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에요. 네. 말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붙이는 게 옥상 모당, 네. 요거 옥상 물탱크. 이거 네. 이 여기 판넬. 이제 판넬 전부 속에 뜯어 붙여. 네. 전기 선 막 얘하고 막 수십 개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기계실은 전체 바꾸는 거야. 기계실 모다가 불나고 뭐하면 막 품어 올리고 네. 뭐 다 보다가 그 위에 체크 발브가 막 수십 개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보다가 수십 년 돼서 쩔어 붙었어. 네.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고칠 때 아예 새 걸로 네. 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 전기가 이제 소방이 불이 났어. 그러면 전기가 자동으로 리레이가 이렇게 탁 붙어 얘가 탁 올라가야 되는데 네. 얘가 이제 쩔어 붙어서 다 녹슬어서 줄줄 쏟아져. 네, 다른 네. 건물 이제 마찬가지로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치는 거는 견적은 이거예요. 1, 2, 3번 아, 네. 세 가지. 네. 지금 그리고 크게는 이제 이것까지. 끄셔도 돼요. 네. 이제 끄셔도 되고 그 공사는 아, 지금 이게가 메인이거든요. 네. 이거 메인 부스바를 다 바꾸고 와.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가 1차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로 손대려면 머리가 진화하는 거지. 네, 심각하긴 하네요. 네, 심각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넘어와서 이게 네. 이제 계량기야. 네. 각 계량기. 네. 이게 계량기. 그러니까 이거로 손대려고 그러면 한전하고도 협의해야 돼. 이거 뜯어서 다시 물려주려면 네. 봉인 다 다시 해야 되거든. 네. 이거 이쪽 마찬가지 여기 계량기 여기 있고 저기 네. 한 대 있고 저기가 하나 한 대 있지. 그럼 우리 계량기부터 하나 한 대가 그쪽에 있을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손을 못 대. 네. 이거는 진짜 옥상 물탱크도 한번 분리하는 뭐별 수도 있고. 에이스하고 또 얘기를 잘 해야 되네. 아, 여기 물건 드러내려면 그것도 일이네. 저쪽으로 밖에 못 들어가잖아. 이쪽으로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 펌프 같은 거는 지금 한 4, 5일 걸리거든요. 주문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면 또 주문해서 판매잖아요. 여기 아, 여기에요? 아. 이게 이제 두 개인데 저쪽 뒤에 네. 아, 이제 물이 여기까지 항상 차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관리를 안 되고 겨울에 여기다 이거를 닫아놔야 돼요. 네. 이렇게들 막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얼어서 네, 얼어가지고. 몇 번 깨졌어. 그럼 여기만 정확히 했으면 이것도 몇 번 떼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속에서 떼야 돼요. 속에서 아. 사람이 떼오다가 몇 분만 막 기절해서 거예요. 죽고 그래요. 아, 여기만 채우면은 네. 이만지만 채우면은 밑으로 물이 막 한강이 돼. 이런 아, 데로 여기가요? 새서. 아. 예.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무조건 물 채우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한두 번 떼어서는 안 돼. 저 뒤에 거. 아, 그래서 얘를 뜯어내는데 이 벽을 부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하나하나 이걸 절단을 해서 뜯어내. 절단해서 뜯어내고 다시 똑같은 걸 안 치는 거죠. 이게 막 아, 네모지든 아니든. 아, 원형 내몬 건 안 되고 원형밖에 안 그 돼. 두 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새 네, 걸로? 새 걸로 들어오는 아, 거죠. 그래갖고 아니 여기 와서 만들어요. 네. 여기 와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네. 이것도 다 사고서 네. 저쪽 배관 내려가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게 한두 개 찢어졌어요. 네, 네. 여기 허시고 나서 이렇게 보온 다 하고 막 이불이라도 갖다 쏴놓고 해야 돼요. 네. 자,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비비 얘기한 거는 네. 그러니까 요것도 또 알아야 또 건물주들한테 얘기해줘야 돼. 사기 구팅이 네 군데가 네. 근역이 이제 배관이 가지고 앉아요. 75mm가 있어요. 네. 근데 물이 비 오면 여름에 쫙 안 빠지니까 저런 데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와서 뚫는데 네. 그냥 간단히 뚫으면 30만 원, 50만 원이고 네. 기계 이제 고압 세척기가 아. 있어. 그런데 고압 세척기로 뚫으면은 네. 막 7, 80만 원 줘야 돼요. 네. 또 오지도 않고 하나만 그지라는데 예를 들어 몇 개 오면 네. 가격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대충은 여기를 정리를 해줘야 돼. 아, 선도 그거를 없잖아. 쓰레기 한번 버려야 돼 이거.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게 많이 이건 달래거든.
누가 이렇게 달려? 이건 아예 관리 아예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거죠. 이거 옛날에 다들. 막 고추 같은 거에다 씻고 이게 흙이 이렇게 들어가. 아. 진짜 문제가 많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가게 이건 이제 제가 관리하잖아요. 네, 네, 사장님도 네. 그렇고. 이거는 또 저기 3층에 고시텔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하고 담배 피고 먹어요. 아. 가끔 제가 와서 저 분영만 뚫고 저 옆가게 같은 경우는 다 이걸 했어요. 깨끗이. 방수 싹 했어요? 이게 네. 근데 여기도 옛날에 했는데 네. 저것만 맥히는 데가 아니 저것도 여기 지금 이게 나중에 이거 하셔야 돼, 사장님. 네. 이거 방수요? 네, 네. 이거 크랙 깎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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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랙 깐 게 아니고 이게 갈라졌잖아요. 조치한 거고. 갈라졌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 지금 건물주분들 얘기로는 요번에는 장기 충당 그거를 걷긴 걷었잖아요. 예. 차후에는 세입자분들이랑 확실하게 해서 관리비에서 그걸 걷자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칙인데요. 네. 그게 이제 20만 원씩 책정을 해서 10만 네. 원씩 이제 건물마다 크게 따 하는데 네. 그게 1년 모아야 100만 원이잖아요. 네. 120만 원이잖아요. 네. 10만 원씩 모으면은 그러면은 120만 원 가지고 이거는 게임도 한 번 딱 모으는 거예요? 1년에 한 아니 번?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사이에 네. 건물에 대한 세금 뭐 또 낼 게 있어요. 네. 세금 내고 뭐 고치고 그러면은 이제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네. 충당금으로 고치는 거는 건물주 사장님들이 고칠 거를 네. 판단을 해서 고쳐주는 거고 네. 복도 같은 거 화장실에 자기가 사용하다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럼 수선비라고 또 따로 이제 책정을 네. 해서 그 달에 15만 원 썼어. 그러면 15만 원을 평당으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각자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자가. 그거는 이제 임대 들어온 사람이 예, 내는 예. 거지. 네, 근데 네. 이제 충당금은 20만 원씩 무조건 정액제로 거뒀잖아요. 평당 네. 놓아서. 네. 그러면 1년이면 한 달에 240이잖아. 네, 네, 그쵸. 그거는 밑에 지하에 기계실 같은 거 네, 소방 그쵸. 검사 받을 때 크게 고장 나는 게 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세입자들한테 달라고 못 하니까 네, 그 충당금으로 이제 우선. 소장이 알아서 이제 네. 그걸로 고쳐요. 고치는데 네. 법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충당금이 이 세입자가 2년 있다 나가잖아요. 계약서를 네, 써가지고. 그러면 그 충당금은 건물주가 내주는 그거까지 거예요. 들었어요. 네, 돌려줘야 네. 되는 들었어요. 거예요. 네, 근데 안 돌려. 싸우기 싫고 또 네. 소장이 그거 나타나면 소장이 네, 네. 아유 그거 주세요. 모르고 그래 네. 가는 사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것도 1년에 한두 명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한 30개 30 없어요. 네. 한두 사람은 알으니까 그걸 확 달라 그래. 예, 건물주가 살아. 근데 여기 이종환 씨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주는 아니 당신 도로 이용료, 도로 주차 이용료도 들어가는 게 있어. 그 지역마다. 그거 내가 냈으니까 그걸로 똔똔이 치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많어. 종류가 많아.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세요. 충당금은 우선은 세입자들이 내고 나갈 때 돌려줘야 네. 된다는 걸 건물주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카톡상으로는. 그거는 임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요참에는 걷자. 이제 건물 관리할 거면 그 말씀을 만약에 이제 근데 제가 이게 관리하면은 건물이 회의를 이제 잠깐만요. 그 세입자 회의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싫은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이제 내가 하는 거지. 아니 원래 이번에도 다 같이 모였을 때 진짜 건물주들도 막 아니 여기 2년이나 지났는데 그 세입자들 뭐 했냐 애가 했는데 결국에는 건물주 사장님들이 아이고 그 세입자들 힘들 때 그냥 고쳐주자고 해가지고 고친 거거든요.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세입자들 몰라요. 네. 그 아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다 건물주가 부담해서 고치니까 아마 참여할 거예요. 다들 나서서.